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수도권에서 가장 심각했던 대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입니다. 4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면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데 델타 변이 확산과 여름 휴가철 등 변수가 많아서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충남에선 외국인 근로자와 요양병원 입소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과 돌파 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장성현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 첫날, 대전시청 남문광장에도 선별 진료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진료소들의 검사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3, 4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대전 지역의 코로나19가 조금 주춤해서인지 수백 미터 줄을 잇던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연일 7, 80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며 비수도권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까지 격상시켰던 대전. 4단계 격상 2주가 지나면서 좀처럼 줄지 않던 확진자 수가 소폭 감소 추세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이틀 연속 50명 미만이 나왔고 이달 들어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56.6명꼴로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4단계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오는 집단 감염이 주춤하고 있기 때문인데 델타 감염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한 번에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뛸 수 있어 방역 당국은 절대 방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태권도장만 보더라도 확진자 한 분이 거의 250명의 다른 확진자를 만들어냈듯이 그 변화 양상은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 거리 단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가운데 충남에서는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산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에서 베트남 국적 근로자 12명이 한꺼번에 양성 판정을 받았고 논산의 한 요양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17명이 됐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 9명이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돌파 감염으로 자가격리 중인 입소자와 종사자들도 특별 관찰 중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오늘 하루 모두 10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대전에선 하루 사이 51명이 확진됐는데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무려 37명이 확진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남 아산에선 외국인 식당 관련 확진자 9명이 추가 발생했고 천안에서도 SNS 오픈 채팅방 관련 확진자가 추가되는 등 충남에서 모두 5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종에서도 보람동 소재 태권도장 확진자 1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가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졌던 도쿄올림픽이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대전 충청의 태극전사들은 코로나 확진과 부상의 한계를 이겨내면서 승전보를 보내 온 국민들을 기쁘게 했는데요. 이번 올림픽에서 맹활약했던 충청 출신의 태극전사들을 유재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도쿄올림픽 펜싱 사브르 남자 단체 결승전. 이탈리아 선수를 5대 0으로 제압한 대전 출신 태극검사 오상욱의 활약에 힘입어 대한민국 펜싱은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대전에서 펜싱을 시작한 오상욱은 지역체육계 후원으로 운동을 계속할 수 있었고 코로나19 확진 판정과 발목 부상까지 이겨내며 초인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 지역민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파리올림픽이나 LA올림픽 열심히 준비해서 또 더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덕대를 거쳐 계룡시청 펜싱팀 소속으로 펜싱 여자 앱배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따낸 최인정도 고향 금산에 돌아와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메달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훈련하고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전 대성여중 출신으로 배드민턴 여자 복식 8강전에서 일본을 제압하는 데 맹활약한 공희용 선수도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대전 송촌중 충남고 출신의 서천군청 소속의 우상혁 선수도 세계 4위에 오르며 국민들에게
긍정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출전에 높이뛰기 한국 신기록 달성 등 한국 육상의 기대주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더 시간이 파리올림픽까지 3년이 남았는데 매년 성장해서 서천군청 소속을 육상의 새로운 역사를 또 한번 다시 쓰고 싶습니다. 홍성에서 태어난 홍성 토박이이자 남자 태권도에서 유일하게 메달을 따낸 장준 선수도 다음 올림픽에선 반드시 금메달을 따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림픽과 함께 한국 스포츠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충청의 태극전사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던 말처럼 앞으로 있을 각종 국제대회에서 충청의 태극전사들이 다시 한번 빛나는 활약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충남도청을 찾아 충남의 민간공항 설립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충남공항 설립 필요성과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입장을 알고 있다며 기재부의 입장을 청취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경선에서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가 선을 넘은 폭로전을 이어가 국민들이 진절머리를 느끼고 있다며 두 후보를 싸잡아 비난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올여름 폭염 영향으로 악화하는 대청호 녹조 상황에 대비해서 환경당국이 선제 대응에 나섭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내일 대청댐 물문화관 회의실에서 대청호 조류대책위원회를 열고 금강물환경연구소와 금강홍수통제소 등 관계자와 전문가가 모여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을 논의합니다. 조류대책위원회는 조류경보 발령 이후 개최되지만 이번 위원회는 사전에 녹조 상황 대응을 위해 진행됐고 최근 적은 강우량과 불볕더위로 충북 옥천군 대청호 하류를 중심으로 유해 남조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특산품인 거봉포도의 생산 면적과 생산량이 해가 갈수록 크게 줄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가격 경쟁력이 높은 다른 품종을 앞다퉈 재배하면서 시중에서 거봉포도 찾기도 쉽지 않은데요. 거봉 주산지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천안시 선거읍에서 30여 년째 거봉포도를 재배해온 윤관석 씨는 3년 전부터 가격 경쟁력이 높은 샤인머스켓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자 가격 하락에 대비해 사과 맛이 나는 신품종 홍주 재배에도 나서는 등 다양한 품목 재배를 선택했습니다. 샤인머스켓도 굉장히 맛도 좋지만은 홍주 시들리스가 새콤달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 한없이 먹을 수 있는 그 포도이기 때문에 선정하게 됐고요. 천안시 입장면과 선거읍, 성완읍 등 거봉 주산지에서 2016년 550헥터에 달했던 거봉 재배 면적이 올해 약 300헥터로 줄었습니다. 캠베럴리와 샤인머스켓의 재배 면적이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농업기술센터가 보급하고 있는 홍주 시드리스와 스텔라 등 신품종도 서서히 면적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최근 껍질째 먹는 포도가 소비가 지금 많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럽종 포도인 샤인머스켓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국내 품종 스텔라, 홍주 시들레스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거봉 재배 면적이 줄어들자 오히려 희소 가치가 높아지며 지난해 상품 2kg에 15,000원대였던 가격이 올해는 2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 최근 급격히 재배가 늘어난 샤인머스켓 가격은 지난해 48,000원에서 올해는 38,000원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소비자의 선호도가 계속 변하는 만큼 특정 품종을 집중 재배하기보다 가격 하락에 대비해 신구 품종을 균형 있게 재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